오늘 새벽 한 통의 전화가 이 부대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다. 시작은 그저 도시락 하나였다. 낡은 보온 가방에 담긴 소고기 무국과 달걀말이, 그리고 손이 떨려도 정성은 떨리지 않는 노인의 마음이었다. 동서울 터미널의 첫 방송이 울릴 때 한기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70을 훌쩍 넘긴 몸이지만 허리는 곧았다. 얼룩이 바른 군색 점퍼, 손바닥만 남은 장갑, 그리고 오래된 폴더폰. 그는 그 폰으로 매일 밤 북쪽 하늘을 향해 같은 기도를 했다. 민수야, 무사해라. 하나뿐인 손자 한민수. 입대한 지 딱 석 달. 강원도 양구의 바람과 낯선 규율 속에서 이제 막 목소리에 애땜을 잃어가고 있을 나이. 버스가 어둠을 헤치며 강원도로 접어들자 차창 밖에 산줄기가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다. 계곡마다 희뿌연 물 한 개가 고이고 들녘에는 추수가 끝난 논이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 길가에 드문드문 서 있는 붉은 표지판과 철망은 이곳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한기훈은 눈을 감았다. 수십 년 전 이와 비슷한 바람 소리 속에서 보초를 서던 밤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비가 오던 날의 고요한 총열, 새벽처럼 차가운 보고서의 종이 냄새, 그리고 이름을 잃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젊은 목소리들. 그는 그 목소리들의 끝을 누구보다 많이 보았고 끝내 잊지 않았다. 할아버지, 군인이 된다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이때 전날 민수가 물었던 말이 귀에 맴돌았다. 그는 대답했다. 내 이름보다 먼저 우리를 배우는 일이다. 때론 억울하고 춥고 말없이 버텨야 한다. 그래도 끝내 너보다 더 많은 사람의 하루를 지키게 되는 길이다. 말은 그랬지만 민수가 훈련소로 들어가던 날 그의 등은 너무 작아 보였다. 작아서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다. 버스는 양구 시내를 지나 산속 더 깊숙한 도로로 올라섰다. 푸르게 칠해진 초소, 깃발, 퓨어, 그리고 곧 거대한 콘크리트 정문이 나타났다. 대문 위에는 검은 글씨로 굵게 박힌 문구가 있었다. 맡겨진 땅을 끝까지. 한기훈은 하차벨을 눌렀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칼날 같은 바람이 곧장 목을 파고들었다. 그는 보온 가방의 지퍼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천천히 위병소 쪽으로 걸었다. 위병소 앞에는 방탄 헬멧을 쓴 병사 둘이 서 있었다. 그 앞, 낙각을 잡아 입은 전투복의 이름표가 번들거리는 젊은 장교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부대를 등지고 서 있었다. 명찰에는 최도현이라고 적혀 있었다. 첫인상은 차가운 유리 같았다. 깨끗하고 반듯하지만 손을 대면 베일 것 같은. 무슨 용무십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 예의를 흉내낸 톤. 한기훈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수고 많습니다. 본부대 소속 이병 한민수 면회를 왔습니다. 도시락만 전해도 되니 얼굴만 잠깐 보면 좋겠네. 금일 면회 전면 통제입니다. 부대 사정상 외부인 출입은 일절 불가. 사정이 있으면 기다리지. 혹시 당직 사관과 통화라도 민간인께서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규정상 불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민간인. 그 말은 오래전 그의 어깨에 달렸던 것들을 한 번 더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았다. 그러나 한기훈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규정이 먼저라는 건 잘 알지. 대신 부탁이네. 아이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고 음식만 맡기고 가겠네. 오래 걸리진 않소. 최도현은 손목시계를 힐끔 보고 고개를 옆으로 살짝 틀었다. 지금 부대는 상급 지휘관 종합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등병 하나 때문에 통제가 흔들리면 그게 군대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귀가하십시오. 그의 말끝에는 얇게 웃음이 섞였다. 규정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작은 자부심, 작은 오만. 위병들은 정면만 바라봤지만 공기는 이미 얼음처럼 식었다. 한기훈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콘크리트는 차갑고 단단했다. 바람이 옷섭을 파고들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자 막 끓여 담았던 국의 온기가 희미하게 손바닥에 닿았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그는 무언가 결심해야 했다. 정문 너머를 바라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풍경이 보였다. 수십 년 동안 저 문을 드나들던 젊음들, 이름 대신 번호를 달고 들어와 다시 이름을 되찾고 나가던 아이들. 어떤 이름은 다시 불릴 기회를 영영 얻지 못했다. 그 이름들이 바람에 섞여 한꺼번에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는 오래전의 한겨울을 떠올렸다. 혹한기 훈련, 눈이 발목을 넘던 날, 갓 임관한 소위 하나가 있었다. 규정집을 경전처럼 끌어안고 행군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깎고 숫자를 예쁘게 맞추려 애쓰던 날이었다.
결국 탈진하던 병사 하나가 논밭에 쓰러졌다. 체온계는 얼고 보고서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는 그 소위를 혼내지 않았다. 대신 손을 잡아 불 앞에 앉히고 말했다. 규정 첫 장에는 생명을 지키라는 말이 적혀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눈물의 온도나 부모의 밤은 적혀있지 않다. 장교는 그 빈칸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 소위는 울었다. 그리고 달라졌다. 철이 붙은 칼이 칼집을 얻는 순간이었다. 한기훈은 길게 숨을 쉬고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어보았다. 김이 완전히 식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 식을 것이다. 민수는 뜨겁지 않아도 잘 먹을 아이였다. 문제는 온기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마음은 전달되지 않으면 식는다. 위병소 앞에 젊은 장교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광이 나는 전투화, 주름 한 줄 어긋나지 않은 전투복, 뒤로 살짝 젖힌 턱. 보기에는 딱 좋다. 그런데 어딘가 허전했다. 군복의 무게가 어깨에만 실려 있고 시선에는 실리지 않은 얼굴. 한기훈은 그 얼굴 위에 또 다른 얼굴을 겹쳐보았다. 열정은 넘치지만 방향을 모르는 얼굴. 칼날은 서 있지만 어디로 겨누어야 하는지 배우지 못한 얼굴. 그는 폴더폰을 꺼냈다. 오래전에 손자 부모가 사준 마지막 선물. 낡은 버튼 위로 굳은 살이 달아 있었다. 연락처는 많지 않았다. 이름들이 단정하게 그러나 무겁게 박혀 있었다. 옛 부하들의 이름. 한때는 그에게 거수경례를 했고 이제는 직접 거대한 부대를 맡고 있을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 서정우. 그는 이제 별 2개를 달고 이 산맥의 한 축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엄지손가락이 초록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스스로에게 짧게 물었다. 이게 저 젊은이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까? 아니면 살리는 일이 될까? 바람이 대답했다. 차갑지만 맑은 소리였다. 누군가는 오늘 제대로 배워야 했다. 누군가는 누가 주인인지 잊지 말아야 했다. 군복의 주인은 군인이 아니다. 그 옷을 입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오늘 정문 밖에서 돌아가라고 들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칼바람을 가르며 상관없는 하늘로 올라갔다. 정문 앞에서 팔짱을 낀 최도현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의 각도를 계산하듯 담담했다. 그는 모른다. 지금 이 바람이 곧 폭풍이 되어 자신을 덮칠 것을. 버스 정류장의 콘크리트 의자 위에서 한도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의 끝에서 전화가 연결되려는 순간 위병소 경계등이 깜박였다. 차단기 너머로 아직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통화 버튼 하나로 오늘 이 부대의 교범이 한 장 바뀔 것을. 여보세요. 나측은 그러나 한층 더 묵직해진 목소리가 들렸다. 한기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입김이 새벽처럼 하얗게 흩어졌다. 그의 첫 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부대 안쪽에서 무전소리가 겹쳐 울렸다. 누군가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멈춰섰다. 누군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직 도시락은 따뜻했다. 하지만 마음은 지금부터 더 뜨거워질 참이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서정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누구십니까? 나다. 기훈이네. 짧은 침묵. 그 뒤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선배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너희 연대 정문 앞이다. 그냥 민수 얼굴이나 잠깐 보고 도시락만 맡기고 가려 했지. 정문? 잠깐만요. 지금 상황이 알지. 바쁜 거. 규정도 알지. 그래서 부탁은 하지 않겠다. 다만 오늘 이 문이 누구를 위해 있는 문인지, 누가 군복의 이름을 달아준 사람들인지 그걸 한 번만 떠올려 달라. 그 젊은 장교에게도 알겠습니다. 꾹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기자 사단 지휘동이 공기가 급격히 달아올랐다. 회의실에서 참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정우에게 꽂혔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짧게 말했다. 작전은 잠시 후 재개한다. 지금부터 정문으로 간다. 연대장, 대대장, 주임원사, 관련 참모 전원 정문 집결. 10분 이내. 지각자는 보지 않겠다. 무전이 켜졌다. 복도에서부터 구령과 구두 명령이 연속해서 터졌다. 차고에 있던 지휘 차량이 예열을 시작했고 운전병이 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서정우는 전투화를 고쳐 신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본부중대 소속 최도현 중위 정문으로 집합시키게. 그 장교, 내가 직접 본다. 같은 시각. 연대 본청 2층. 최도현은 면도날 같은 집중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종합점검 브리핑 자료, 생활관 점검표, 구두보고 예상 질문과 답변. 모든 줄이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다. 책상 모서리에 각 잡힌 전투모가 빛을 받았다. 방 안 공기는 잔뜩 당겨진 현처럼 팽팽했다. 전화가 울렸다. 중대장 직통. 중위, 너 지금 당장 정문으로 내려와.
정문 말씀이십니까? 면역에 관련 건이라면 이미 규정대로 닥치고 뛰어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이분 사고다. 빨리 뚝. 최도연은 잠깐 멈칫하다가 곧바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복도 끝에서 행정병 둘이 무전기를 움켜쥐고 있었다. 전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무슨 일이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계단 아래로부터 분주한 발걸음과 지휘 차량의 엔진음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는 계단을 두 칸씩 내려뛰며 머릿속에서 아침의 노인을 끄집어냈다. 낡은 점퍼, 보온 가방, 흔들리지 않는 눈빛. 순간 가슴이 찌릿했다. 설마 아니겠지? 정문 앞, 차단기 옆. 바람이 낮게 깔리며 깃발을 쳐올렸다. 위병 둘은 여전히 정면을 응시한 채 부동 자세였고 노인은 버스 정류장 의자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 위 도시락 가방은 조금 기울어 있었고 지퍼 끝에 서리가 얇게 앉았다. 한기훈은 폴더폰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바람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먼 곳에서 차량 대열의 진동이 흘렀다. 중위님, 당직 사관이 뛰어와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 지휘 차량에 사단장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사단장님이 여기로, 왜 정문으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연대장의 검은 세단이 먼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브레이크가 서걱이며 멈추자 연대장이 문이 열리기도 전 몸을 밖으로 숙이며 뛰어내렸다. 그의 표정은 매서웠고 시선은 오직 바깥도로를 향했다. 대대장은 곧 도착합니다. 중대장이 달려와 경례를 붙이며 짧게 보고를 시작하려 했지만 연대장은 손을 들어 막았다. 말하지 마. 듣고 싶지 않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야. 최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연대장의 뒤에 섰다. 그의 뒤통수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사단장, 이 상황이 진짜라면 아침에 그 노인은 대체. 머릿속 계산이 순식간에 뒤엉켰다. 그는 방금 전까지도 모든 변수를 통제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통제 밖의 변수는 늘 규정 바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뼛속 깊이 실감하고 있었다. 지휘 차량 대열의 그림자가 정문 앞도로 끝에서 커졌다. 경계등이 깜박였다. 운전병의 손이 차단기 위로 올라갔다가 멈췄다. 대열 선두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서자 주변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치 누군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 모든 소리가 얇아졌다. 그 순간까지 한기훈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의자 옆으로 손을 뻗어 도시락 가방을 단단히 쥐었다. 감각이 돌아온 손바닥의 서늘한 천의 촉감이 전해졌다. 온기와 냉기의 경계, 누구에게나 하루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선택의 감각이 그의 손바닥에서 선명했다. 사단차 문이 열렸다. 번들거리는 전투화가 땅을 밟았다. 서정우, 그의 눈빛이 정문, 위병, 연대장,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노인을 순식간에 스캔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연대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목소리를 높이려는 찰나 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연대장, 지금은 의전도 보고도 순서도 없다. 길을 비켜라. 길이 갈라졌다. 차단기 앞에 공기가 비워진 자리로 서정우가 걸음을 옮겼다. 그때 늦게 도착한 대대장의 지프가 거칠게 멈춰 섰고 기여 주임원사와 참모들이 뛰어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동일한 곳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 낡은 점퍼, 도시락 가방,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등. 중이 누군가 최도현을 불렀다. 목소리는 중대장이었지만 그가 알아차린 건 숨소리였다. 공포, 긴장, 후회가 뒤섞인 짧은 호흡. 최도현은 자신의 목이 마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려다가 굳어버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장면은 초 단위로 조여졌다. 서정우가 정류장 앞에 멈춰 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입김이 흩어지기 전에 그가 허리를 숙였다. 아직 인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알 수 있었다. 곧 이 부대의 공기가 바뀔 것이라는 걸. 누군가는 망가지고 누군가는 잘할 것이다. 선택은 이미 끝났다. 증명만 남았다. 오랜만이네, 선배님. 그래. 두 음절이 공기 중에서 딱 하고 부딪혔다. 그 짧은 대화 뒤 연대장과 대대장이 동시에 자세를 바로잡았다. 위병의 눈동자도 아주 조금 흔들렸다. 최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뒤꿈치를 붙이고 턱을 당겼다. 군인에게 모욕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틀렸음을 알아차리는 순간의 정적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벌하거나 내몰 생각은 없다. 서정우가 정문 쪽을 바라본 채 말하자 연대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갔다. 하지만 오늘 배울 건 있다. 모두 듣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정문 앞 병력과 간부들을 향했다. 규정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다.
울타리를 튼튼히 세우는 건 맞다. 하지만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잊으면 그건 감옥이 된다. 한기훈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다. 그는 서정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 사단장, 아예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겠다. 오래 걸리진 않아. 연대장, 이병 한민수, 즉시 여기로 데려온다. 동선을 정리하고 병력들은 복귀 준비. 흥분하지 말고 명령이 전파되자 공기가 다시 움직였다. 전령이 튀어나갔고 무전기가 단정한 언어로 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발걸음이 통제된 박자로 도로를 오갔다. 멀리서 달려오는 병사들의 그림자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 사이에 최도현은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이 같이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녹는 느낌. 중대장이 그의 옆에 와 섰다. 중이, 오늘 아무도 널 갈기갈기 찢지 않는다. 대신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붙잡을지 봐라. 제가 말하지 마. 지금은 듣는 시간이다. 부대 안쪽 복도, 벽시계의 초침이 선명하게 들렸다. 이병 한민수는 갑작스런 호출에 얼떨떨한 채 전투복을 바로 여미고 뛰고 있었다. 숨이 가빴지만 발걸음은 빨랐다. 중대 행정병이 옆에서 속삭였다. 민수야, 네가 뭘 한 건 아닌데 오늘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근데 사단장님이 정문에 계시대. 민수의 심장이 비틀렸다. 정문, 사단장, 그리고 아침의 불안함이 다시 목을 올랐다. 할아버지가, 설마 아직? 그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더 세게 달렸다. 계단을 돌 때마다 구두 밑창이 쇳소리를 냈다. 정문 앞, 단정하게 정렬한 병력 사이로 통로가 열렸다. 그 끝에 버스 정류장, 서정우의 옆에 한기훈이 서 있었다. 낡은 점퍼와 도시락 가방. 민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멈춰 설 뻔했지만 발이 계속 굴러가 그 앞에 서야 간신히 섰다. 숨이 목구멍에서 타들어갔다. 민수야, 하라. 아니, 할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절반은 기쁨, 절반은 놀람으로 떨렸다. 한기훈은 도시락 가방을 살짝 들어 보였다. 뜨거울 때 주려 했는데 좀 식었다. 괜찮아요. 뭐든 감사합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서정우가 손을 들어 주변의 소음을 잠깐 멈췄다. 여기까진 할아버지와 손자의 시간이다. 모두 시선 돌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땅으로 내려갔다. 바람이 다시 들렸다. 도시락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퍼졌다. 식은 국물의 냄새와 간장의 단내가 공기 위로 얇게 올라왔다. 민수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혀끝에 닿는 맛은 뜨겁지 않았지만 목을 지나갈수록 따뜻해졌다. 눈물이 칵 올라왔다. 그는 최대한 빨리 삼켰다. 군에서는 눈물보다 빨리 삼키는 법부터 배운다. 한기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옆으로 옮겼다. 최도현, 젊고 단단하고 아직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는 얼굴. 그는 그 얼굴을 곱게 바라보았다. 중이 최도현이 반사적으로 답했다. 규정 지킨 거 나무랄 생각 없다. 순간 미세한 안도의 숨이 몇 군데에서 새어나왔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칼날처럼 이어졌다. 다만 누굴 위해 세운 규정인지, 누가 그 규정에 협조해주는 사람들인지 그 순서를 헷갈리면 군은 금세 벽이 된다. 벽이 되면 적은 밖이 아니라 만에 생긴다. 침묵, 바람.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최도현의 목에서 어렵사리 소리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해도 된다. 오늘 넌 행운이다. 내 앞에 네가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선생이 오셨으니까.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대장, 대대장, 주임원사. 잠시만 정문 통로를 비운다. 자리는 본청 회의실로 옮긴다. 경계는 위병 체계대로 유지. 군중은 해산, 명령은 흐트러짐 없이 퍼져나갔다. 병력의 흐름이 다시 길을 만들었다. 정문 앞에는 노인과 손자, 그리고 그들을 반원으로 감싼 몇몇 간부들만 남았다. 그 반원의 가장 끝에 최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였다. 한기훈은 도시락 가방을 닫았다. 됐다. 따뜻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으니 민수는 짧게 웃었다. 눈가에 남은 물기를 거칠게 닦았다. 이 사단장, 잠깐 자리를 옮기지. 아이들 앞에서 너무 길게 굴면 추워. 그렇지요. 그들이 연대 본청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무전이 다시 짧게 울렸다. 본청 옥상 방향에서 경계 신호가 한 번 깜박였고 그 신호와 거의 동시에 정문 반대편 도로 끝에서
민간 차량 2대가 속도를 줄였다. 운전병이 차단기 쪽으로 시선을 보내자 위병이 손을 든 자세로 차분히 제지했다. 아무 일도 아닌 작은 동작이지만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다. 온 부대가 오늘 하루를 기억하게 될 작은 점 하나가 더 찍히는 순간이었다. 서정우가 멈춰 서며 말했다. 좋다. 여기서 마저 하자. 보고 절차는 나중에. 그는 돌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전투화 뒤꿈치가 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함께 그의 오른팔이 매끄럽게 올라갔다. 거수 경례 직전 숨이 하나로 모였다. 최도현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정, 점검표, 광이 나던 전투와 완벽한 서류, 모든 것이 한 번의 먼지처럼 멀어졌다. 남은 건 아주 단순한 것뿐이었다. 왜 군복을 입었는가? 그 질문,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날의 밤은 지나지 못한다. 서정우의 손끝이 정확히 모자를 향해 닿았다. 공기가 울렸다. 그리고 서정우의 손끝이 널적한 층에 닿는 순간 정문 앞 공기가 한 번 더 울렸다. 거수 경례가 끝나자 그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 자세에는 의전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신호가 담겨 있었다. 연대장과 대대장, 주임원사까지 연달아 자세를 고쳐 잡았다. 위병 둘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최도현은 그제야 자기 발뒤꿈치를 붙이고 턱을 내렸다. 숨이 목에서 걸렸다. 선배님, 여기서 말씀을 여십시오. 그래 한기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정우는 짧게 손짓했다. 주요 간부만 남고 나머지는 각자 위치로 명령이 물 흐르듯 퍼져나갔다. 병력은 소란 없이 해산했고 정문 앞에는 반원으로 몇 사람만 남았다. 한민수는 도시락을 덮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중대 행정병이 그를 안내해 난로가 있는 경계실로 데려갔다. 식은 국을 데우기 위해 작은 버너에 불이 붙었다. 남은 것은 세 사람, 노인, 사단장, 그리고 젊은 중이. 서정우가 입을 열었다. 최중이, 나 치매 좋지. 네가 한 판단을 설명해봐라. 변명 말고 사실만. 금일 종합점검 대비로 전 부대 경계 강화 상태였습니다. 외부인 면회 전면 통제 공지가 있었고 위병대 매뉴얼에 따르면 예외 허용권자는 당직 지휘계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의 정문 접근을 차단하고 귀가를 권고했습니다. 잘했다. 서정우가 첫마디를 끊었다. 최도현의 눈이 번쩍였다. 예, 규정만 놓고 보면 잘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잘함이 모자랐다. 서정우가 한 걸음 비켜서며 시선을 한기훈에게 넘겼다. 선배님. 한기훈은 천천히 최도현을 마주봤다. 네가 한 건 틀렸다고만 말하고 싶진 않다. 군은 규정으로 서니까. 다만 규정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그 질문을 빠뜨리면 그 순간부터 규정은 벽이 된다. 벽은 적을 막지만 사람도 막는다. 최도현이 숨을 삼켰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한기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나도 소대장 때 규정을 칼처럼 믿었다. 어느 혹한기 소대원들을 표준 시간보다 10분 더 걸리게 만들었다. 숫자는 예뻤다. 보고서는 멀끔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눈밭에 주저앉더니 조용히 손을 떼더라. 나는 그때 알았다. 칼날을 적에게만 겨누지 않으면 언젠가 내 사람을 베게 된다는 걸. 정문 너머에서 무전음이 찢기듯 올라왔다. 본청, 정문, 도로 북측 민간 차량이 속도 저하 후 정차, 동승자의 확인, 추가 지시 바람. 위병이 즉시 교본대로 제재 제스처를 취했다. 하얀 승용차가 멀찍이 멈춰 서고 비상등을 켰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서정우가 최도현을 보았다. 좋다. 말로만 배우지 말고 지금 당장 증명해봐라. 규정과 사람이 동시에 살아남는 법을. 예, 네가 책임자다. 난 지켜본다. 보고는 간결하게. 최도현은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정문선으로 세 걸음 나가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위병 1번, 2선 차단 유지, 차량과 20m 거리 유지, 확성기로 정지 경고 후 의도 확인, 사거리 바깥 임시 대기선 지정, 민간인 접촉은 경계선 밖 알파 구역에서 진행, 구급포, 온열팩, 핫팩은 경계실에서 즉시 가져온다. 행정병 하나는 바드캠 착용 후 기록 시작, 통신병, 모든 조치 타임스탬프 기록, 짧은 대답들이 파바박 붙었다. 경계선 밖 도로 한쪽에 깔판 2장이 내려앉고 노끈으로 임시 경계선이 그려졌다. 위병 하나가 확성기로 안내를 송출했다. 운전자분, 차를 끄지 말고 그 자리 유지하십시오. 저희 안내에 따라 한 분만 하차. 신분증 지참. 동승자는 차량 내 대기. 운전석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젊은 여성이 나와 두 손을 보이며 서 있었다. 위병이 거리 유지, 손목 카메라를 낮춰
각도를 맞추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근처 빵집에서요. 타이어에 경고등이 떠서 정문이 보여서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여기 알파 구역으로 오시죠. 차는 그대로 두세요. 동승자는 대기하십시오. 최도현은 옆눈으로 서정우와 한기훈의 반응을 살폈다. 둘 다 입술을 다문 채 그를 보고만 있었다. 그는 다시 명령을 이어갔다. 정문 경계실, 온수 보온병 하나 가져와. 손 시려울 거다. 통신병. 군경 합동 지원 요청은 보료. 상황 경미. 대신 도로관리공단 연락해 견인차 부르되 접근은 알파 구역까지만. 기록은 계속 알파 구역 옆 작은 접이식 테이블이 펼쳐지고 노란 콘이 세워졌다. 위병은 여성에게 장갑을 건네고 핫팩을 쥐어주었다. 여기 잠시 손 녹이세요. 여성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폐 끼쳐서 죄송해요. 민폐 아닙니다. 여기 길은 저희도 씁니다. 최도현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서정우 쪽으로 짧게 돌아섰다. 상황 통제 중입니다. 규정상 민간인 접촉은 경계선 밖으로 제한, 녹화 및 기록 유지, 안전조치 동시 진행. 경계선 안쪽은 단 한 명도 들이지 않겠습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한기훈이 작게 웃었다. 벽에 창 하나 뚫었구나. 공기 드나드는 견인차 배정 신호가 떨어지고 알파 구역에서 짧은 감사를 주고받는 사이 정문 위쪽 경계등이 한 번 더 깜박였다. 하늘이 순식간에 흐려졌다. 산 자락 넘어 눈발이 번지듯 몰려왔다. 바람이 궤도를 받고 도로를 비스듬히 긁었다. 눈 온다. 한기훈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순식간에 눈송이가 굵어졌다. 도로 표면이 젖어 얼어붙기 전 최도현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노면제 빙제 투입 준비. 정문 전방 30m부터 도로 중앙선까지 브라보 라인 지정. 위병 둘은 경계 유지. 나머지는 싸임 시작되면 바로 살포. 알파 구역 임시 천막 펼친다. 혹시 넘어지는 사람 생기면 구급포 먼저 접이식 천막이 펼쳐져 바람에 펄럭였다. 위병이 모서리를 누르고 말뚝을 박았다. 여성은 천막 아래로 들어갔다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길은 저희도 다닙니다. 괜찮습니다. 최도현이 돌아서자 서정우가 낮게 물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규정 몇 조 몇 항이냐? 경계근무 통제지침 4조 2항, 민간인 접촉 시 안전 우선, 경계선 내 처치 원칙, 기록 보존 24시간, 보고 1시간 이내, 그리고 비상기상 시 차량과 보행자 안전 확보 우선 조치 좋다. 그런데 그 조항들 앞에 한 줄 더 써라. 상대가 사람임을 잊지 말 것. 보고서 첫 줄에 한기훈이 말을 이었다. 그 한 줄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리 많이 써도 다 오답이다. 눈발이 굵어졌다. 알파 구역 천막 지붕에 눈이 쌓이자 위병이 막대기로 탁탁 털었다. 견인차가 도착해 차량을 끌고 나갔고 여성은 연신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위병이 하이바 아래로 웃었다. 조심히 가세요. 작은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그런데 작은 일이 아니었다. 정문 앞 공기가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벽이 울타리가 되는 순간이었다. 좋다. 안으로 가자. 서정우가 말했다. 연대 본청 회의실.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고 커다란 작전 지도가 벽을 채웠다. 난방이 들어오자 손끝 감각이 돌아왔다. 행정병이 뜨거운 차를 올리고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은 세 사람만의 공간이 됐다. 최중희, 너를 당장 문책하지 않겠다. 서정우가 바로 쐈다. 대신 과제를 준다. 오늘 밤 24시까지 위병대 운영 매뉴얼을 내 손으로 개정해라. 이름은 알파 윈도우 프로토콜. 핵심은 세 줄이다. 첫째, 전면 통제 상황에서도 60초 청취 원칙. 둘째, 경계선 윈도적 조치 표준화. 셋째, 모든 조치의 기록과 투명성. 세 줄을 너의 언어로 쓰고 사례 2개 붙여라. 방금 했던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가능이 아니고 해야 한다. 서정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기훈이 컵을 들어 따뜻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소대에서 가장 말없는 병사 한 명을 이번 개정팀에 넣어라. 말없는 병사여. 말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자기 생각만 듣는다. 말없는 애들은 현장의 불편을 오래 쥐고 있다. 그 손에서 나오는 한 문장이 너의 열주를 이긴다. 최도환의 눈가가 붉어졌다. 선배님, 아니, 아닙니다. 선배님, 명심하겠습니다. 등을 너무 굽히지 마라. 한기훈이 손짓했다. 군인은 곱게 서되 고집은 곱게 세우지 않는 법. 그때 문이 2번 두드려졌다. 사단장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연대장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상급부대에서 종합점검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17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사단장님 지휘하 종합 서정우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좋다. 오히려 기회다. 그는 최도현을 바라봤다. 네가 방금 만든 알파 윈도우 바로 현장 적용한다. 오늘 평가관들 앞에서 보여줘라. 규정과 사람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을 연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병 한민수 사단장님 면담 요청이 있습니다. 정문 경계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기훈이 미소를 조금 지었다. 밥은 뜨끈하게 데워졌나? 이미 연대장이 머쓱하게 웃었다. 민수부터 보자. 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다음은 점검 준비로 곧장 간다. 정문 경계실은 난로 열기가 퍼져 공기가 달았다. 한민수는 정저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렸다. 문이 열리자 그는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충성, 앉아라. 한기훈이 먼저 말을 받았다. 국은 뜨끈했냐? 네. 아주 맛있었습니다. 배만 채우지 말고 마음도 채워라. 밥을 먹는 가장 좋은 법은 누가 나눠줬는지 잊지 않는 거다. 한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정문에서 제가 민폐를 네가 뭘 잘못했나? 서정우가 웃음을 삼켰다. 군대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준 건 네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다. 너는 오늘 그 주인의 이름을 한 번 더 배운 거다. 기억해라. 서정우가 시계를 보았다. 좋다. 이제 각자 자리로. 최중희 네가 오늘 저녁에 포문을 연다. 평가관에게 먼저 보여주고 먼저 설명해라. 우리는 규정을 꺾지 않는다. 우리는 규정을 사람 쪽으로 기울인다. 이 문장으로 시작해라. 최도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명심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경계실을 나섰다. 바깥의 눈발은 더 굵어졌다. 바람이 깃발을 옆으로 눕혔다. 주차장 쪽에서는 제설 인원이 대기했고 본청 복도에는 표지판이 새로 붙었다. 평가 통로와 대기 구역 길. 움직임은 빨랐고 질서는 단단했다. 본청 1층 로비에서 한기훈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 서 사단장, 오늘 나는 오래 머물지 않겠다. 해야 할 일은 벌써 끝났다. 남은 건 너와 저 중에 그리고 이 아이의 몫이다. 알겠습니다. 서정우가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한 가지 허락을 구합니다. 종합점검 브리핑 마지막에 선배님의 말 한 줄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줄인데 군복의 주인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혀준 사람들이다. 한기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줄이 언젠가 너희 모두의 버릇이 되면 나는 더 말할 게 없다. 복도 끝에서 종소리처럼 무전음이 흘렀다. 전 부대 종합점검 T-60분 각 부대별 위치 이동. 발걸음이 속도를 올렸다. 연대장이 뛰다시피 하며 지시를 뿌렸다. 알파 윈도우 구역 설치 재확인. 기록 장비 배터리 체크. 대민 긴급 세트는 경계실의 일식 상비. 정문으로 돌아온 최도현은 방금 썼던 메모를 다시 펼쳤다. 글씨는 거칠었지만 문장은 분명했다. 1. 60초 청취 원칙. 2. 경계선 인도적 조치. 3. 기록과 투명성. 그는 펜을 들어 한 줄을 더 썼다. 영문. 상대가 사람임을 잊지 말 것. 눈이 더 세차게 몰아쳤다. 정문 앞에 천막이 소리를 냈다. 위병이 모서리를 붙잡았다. 구령이 더 선명해졌다. 바람은 부대의 외벽을 두드렸지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안쪽에서 났다. 사람들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기 시작한 소리였다. 그때 본청 2층 난간에서 행정병이 급히 내려왔다. 보고. 상급부대 평가단 도착 예정 시간 변경. 도로 사정으로 15분 후 도착. 정문 전체가 한 번 더 긴장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 준비는 끝났는가? 최도현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좋다. 바로 시작하자.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알파 윈도우 가동. 차단기 너머 도로 커브에서 헤드라이트 벽 줄이 물결처럼 나타났다. 눈발이 빛을 먹었다 뿜었다. 오늘 규정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기울 것이다. 사람 쪽으로. 정문 위 깃발이 긴 소리를 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평가단이 헤드라이트가 눈발을 가르며 정문 앞 커브를 돌았다. 하얀 뒷줄기가 흔들릴 때마다 깃발이 비틀렸다. 무전이 동시에 터졌다. 평가단 선두 차량 접속 200m. 차단기 전개 준비. 최도현은 짧게 대답하고 손을 들어 보였다. 알파 윈도우 가동. 보고. 기록. 통제. 세타 놓치지 마라. 위병 둘이 자세를 고쳐 잡고 기록병이 바디캠 각도를 맞췄다. 경계실 안에서는 난로 위 주전자가 소리 없이 끓고 있었다. 선두 차량이 차단기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회색 외투를 걸친 평가단장이 내렸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고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사단장님, 연대장님 짧은 인사가 오갔다. 형식이 지나가자마자 그가 정문 시설을 훑었다. 눈발이 강해졌다. 안전 동선부터 보고하라. 최도현이 한 걸음 나섰다. 정문 전방 30m, 브라보 라인 설치 완료, 재빙제 대기. 민간 차량 접근 시 알파 구역에서 접촉. 기록은 연동 중입니다. 평가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알파 구역 외 필요하지 울타리는 막는 기능만 있으면 벽이 됩니다. 드나드는 창이 있어야 호흡합니다. 그 창을 표준화했습니다. 짧은 대답 뒤에 바람이 맞장구 치듯 천막을 흔들었다. 그때였다. 무전이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정문 북측 400m, 소형 미니버스 3슬립, 도로 빙판, 진행 방향 정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커브 너머에서 흰 미니버스가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리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눈에 젖은 노면이 스케이트장처럼 바뀐 것이다. 버스 앞유리에 아이 얼굴들이 매달려 있었고 조수석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들었다. 초등학생 장기자랑 마친 봉고차가 마을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평가단장이 반사적으로 차단기를 보며 입을 굳혔다. 차단기를 내리면 버스는 박는다. 올리면 통제가 무너진다. 한 박자 사이 최도현이 먼저 움직였다. 브라보 라인, 모래주머니 전개, 재빙제 투입. 차단기는 내리지 마. 대신 충격 완화 방패 2개 전개. 알파 구역의 완충 천막 추가. 위병들이 달렸다. 모래주머니가 도로 중앙선 위로 덜컥 내려앉았다. 재빙제가 하얗게 뿌려지며 김을 냈다. 충격 완화 패널 2장이 차단기 앞에 세워졌다. 기둥 밑을 받쳐 손가락 조심. 구령이 섞였다. 사단장님, 평가단장이 서정우를 보았다. 사단장 판단은 사람 우선, 통제 유지. 서정우가 짧게 답했다. 중이 내 판단으로 진행한다. 버스가 모래주머니 위에서 미끄러움을 멈추려 했지만 뒷바퀴가 헛돌았다. 운전석 창이 열리고 흔들리는 목소리가 터졌다. 브레이크가 핸들 좌. 브레이크 밟지 말고 기어 중립. 조수석. 애들은 머리 숙여. 확성기에서 위병의 안내가 똑 떨어졌다. 버스는 모래주머니를 일부 밀고 충격 완화 패널 앞에서 마찰음을 길게 긁으며 겨우 멈췄다. 차단기까지는 손바닥 한 뼘 남짓. 아이들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다. 최도현은 무전으로 바로 이어갔다. 의무반, 알파 구역으로 기본 응급 세트. 운전자 상태 확인. 견인차 재요청. 밧줄 보강. 기록 계속. 평가단 차량은 우회동선 시로 유도. 평가단이 수행장교가 숨을 도로 들이켰다. 우회동선 시 준비 안 돼 있지 않나? 아까부터 준비했습니다. 최도현이 눈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변수가 오면 늦습니다. 오기 전에 준비합니다. 알파 구역 천막이 한 칸 더 펼쳐지고 위병이 아이들에게 혜택을 나눠주었다. 한 줄로 서서 손 내밀어 봐. 따뜻하지? 아이 울음 사이로 껄껄 웃음이 섞였다. 운전기사는 손을 떨며 연신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길이 얼었는지 몰라서. 괜찮습니다. 여기 길은 저희도 다닙니다. 위병이 대답했다. 평가단장은 노려보듯 상황을 지켜보다가 서정우를 흘겼다. 우회동선 시 누가 구상했나? 저 중이가 오늘 오전에 바꿨습니다. 서정우가 답했다. 눈이 오면 차단기 앞에서 모든 게 섞인다는 걸 가정했지요. 그 순간 제설 부대가 모래를 더 부으며 버스를 뒤로 뺐다. 아이들은 천막 아래에서 코코아를 받아 들고 울음을 멎었다. 차단기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문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은 다쳤지 않았다. 통제와 사람이 동시에 살아남았다. 긴장선이 풀리려 할 때 회의실 쪽에서 또 다른 무전이 치고 들어왔다. 본청 1층 로비. 평가단 인원 중 한 분 실신. 저혈당 의심. 평가단장 옆에 중령이 당황해 눈을 치켜떴다. 누구지? 숨긴표 과장님 같습니다. 서정우가 시계를 보았다. 의무반, 자동 재세기, 포도 단계. 알파 구역 의료 키트 한 세트 로비로 이동. 경우 통로는 B, 최중희. 정문은 그대로 유지하되 응급자 통로를 위해 인원 2병 내죠. 대신 기록병 1명을 붙여. 이병 한민수. 최도현이 반사적으로 불렀다. 네가 기록병 보조로 붙어라. 시간, 위치, 조치의 한 줄로 정리해. 민수가 달려나왔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발은 단단했다. 본청 로비에서 짧고 정확한 응급조치가 이어졌다. 의무병이 과장의 어깨를 고정하고 포도 단계를 입안에 넣었다.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는 동안 민수는 메모장에 선명한 글씨로 타임 스탬프를 적었다. 트여시 발견, 트여시 40분 포도당 투여,
2시 10분 회복 반응. 과장이 눈을 뜨며 웃었다. 죄송합니다. 점심을 거르고 와서 괜찮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길을 서둘러 오셨습니다. 민수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고 안정돼 있었다. 정문으로 돌아오자 눈발이 잠깐 잦아들었다. 아이들은 마을 측 차량으로 옮겨 탔고 우회동선 시로 평가단 차량이 천천히 움직였다. 평가단장이 다시 정문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최중희, 방금 모든 조치를 규정 몇 조 몇 항으로 설명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최도현이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 앞에 한 줄을 붙이겠습니다. 상대가 사람임을 잊지 말 것. 오늘 저희 매뉴얼 영항입니다. 평가단장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웃음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었다. 좋다. 설명은 브리핑에서 듣겠다. 지금은 현장 계속 지휘해라. 그는 한 발 물러나 서정우에게 낮게 말했다. 사단장, 방금은 규정으로도 사람으로도 통과다. 종합점검은 계획보다 빠르고 타이트하게 진행됐다. 사격장 모의 상황, 생활관 위생, 관물대 점검, 비상대응 드릴. 항목마다 평가단이 질문은 집요했고 연대의 답은 간결했다. 중간중간 정문 상황판에 기록이 실시간으로 올라갔다. 민간인 접촉길, 조치 완료. 노면 관리일, 조치 완료. 응급조치일, 회복. 투명성은 불편함을 덜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해가 기울 즈음 본청 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이 열렸다. 평가단 전원이 앉았다. 서정우가 앞에 섰고 최도현은 그의 오른편 한 칸 뒤에 섰다. 스크린에는 알파 윈도우 프로토콜 B0.9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서정우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우리 부대는 규정집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앞장을 추가했습니다. 스크린이 넘겨졌다. 영훈, 상대가 사람임을 잊지 말 것. 이 한 줄을 붙이는 순간 절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향이 사람 쪽으로 기울 뿐입니다. 우리는 규정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사람 쪽으로 기울입니다. 최도현이 이어받았다. 정문 운영의 핵심은 통제 유지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통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했습니다. 목적은 안전과 신뢰였습니다. 알파 윈도우는 그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한 틀입니다. 슬라이드엔 세 줄이 굵게 나타났다. 1. 60초 청취. 2. 경계선 인도적 조치. 3. 기록과 투명성.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었다. 사례어. 눈길 미니버스, 사례비, 저혈당 응급. 사진과 시간이 차분히 붙었다. 평가단이 중령이 손을 들었다. 60초 청취는 위협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계선 밖에서 합니다. 몸은 안전하게 두고 귀만 엽니다. 그 귀가 닫혀 있으면 작은 사건이 큰 사건이 됩니다. 다른 대령이 물었다. 기록의 투명성은 비난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내부 갈등이 커지지 않나?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는 편이 더 빨리 수습되고 나중에 남는 상처가 적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정문 보안과 민원 모두 충족했습니다. 평가단장은 팔짱을 풀었다. 사단장 이 프로토콜 사단 차원에서 적용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권고한다. 보고서는 내가 쓰겠다. 서정우가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크게 움직였다. 브리핑이 끝나자 평가단은 일어섰다. 악수들이 오갔다. 누군가는 수고했다 말했고 누군가는 눈이 많이 온다며 기가를 서둘렀다. 문이 닫히고 방이 비자 서정우는 자리에 기대어 숨을 길게 뱉었다.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지. 한기훈이 문가에서 말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서정우가 웃었다. 그렇죠. 선배님. 최도현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선배님. 그래, 아침의 제 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과는 이미 행동으로 했다. 한기훈이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말로 배우지 않는다. 오늘 너는 몸으로 배웠다. 잊지 마라. 어떤 날은 규정이 너를 지킨다. 어떤 날은 사람이 너를 지킨다. 그 둘이 싸우지 않게 하는 게 내 임무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은 여전히 칼이다. 다만 칼집을 잃지 마라. 문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한민수가 모서리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그래, 민수야. 오늘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여기 서 있는지. 그럼 됐다. 너는 내 옆 사람부터 지켜라. 멀리 보려고 애쓰지 말고 세 사람은 함께 본청을 나왔다. 하늘은 더 낮아졌고
정문 위 경계등이 주황빛으로 번졌다. 문은 잦아들었다가 다시 부슬부슬 내렸다. 하루 종일 흔들리던 공기가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누군가는 문을 닫았다. 잠을 새는 같은데 마음이 달라졌다. 연대장과 주임원사가 정문 앞에서 서정우와 최도현에게 경례를 붙였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고는 여기 있는 모두의 것이다. 서정우가 답했다. 그리고 정문 운영 매뉴얼 오늘 밤부터 개정에 들어간다. 주임원사 말없는 병사 한 명 꼭 넣어라. 알겠습니다. 주임원사가 짧게 웃었다. 말없는 녀석 딱 떠오르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한기훈이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이제 가야겠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정우가 말했다. 괜찮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오늘은 너희 날이다. 최도현이 다가왔다. 선배님,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일이 다시 흔들릴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간단하다. 한기훈이 눈웃음을 지었다. 현장으로 가라. 그리고 60초만 들어라. 그 다음엔 네가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정류장 의자에 앉자 버스가 금방 온다는 안내가 떴다. 한민수가 옆에 섰다. 다음 휴가 때는 제가 따뜻한 걸 사갈게요. 그때는 네가 나눠 먹어라. 네가 얻어먹은 걸 내 동기랑 군대랑 나눠라. 군대든 바뀌든 밥은 나누는 게 제 맛이다. 민수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버스 헤드라이트가 달려왔다. 문이 열렸다. 한기훈은 손을 들어 보였다. 서정우와 최도현 그리고 민수가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건강하십시오. 너희도. 한기훈이 탑승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정문 앞 깃발이 바람을 덜 타고 있었다. 차가 움직이자 경계등이 점으로 멀어졌다. 한기훈은 폴더폰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연락처 목록에는 여전히 몇 개의 이름만이 조용히 빛났다. 며칠 뒤 사단전 부대의 공문이 내려갔다. 알파 윈도우 프로토콜 전면 도입. 교육 일정이 붙고 사례 영상이 공유됐다. 정문에는 작은 표지판이 추가되었다. 60초 청취. 알파 구역. 기록 공개. 민간인 민원이 줄었고 작은 사건은 더 작게 처리됐다. 각자에게 하루의 마음 한 칸이 남았다. 최도현은 매주 위병대 교육을 직접 맡았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숫자 대신 이름을 적었다. 사건 A의 사람은 누구였나? 사건 B의 사람은 누구였나? 교육이 끝나면 그는 한 줄을 꼭 적어주었다. 영혼. 상대가 사람임을 잊지 말 것. 신병들은 그 한 줄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한민수는 한 달을 더 버티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밤 경계에서 눈이 오면 그는 경계실 난로를 조금 더 올리고 알파 구역 천막 줄을 한 번 더 당겼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배운 사람의 손은 조용히 바뀐다. 초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 마당에 흙이 눅눅해지자 땅속에서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꽂혔다. 군용 봉투. 한기훈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할아버지께 여기는 벌써 봄 냄새가 납니다. 눈이 오던 날을 생각합니다. 정문 앞에서 저는 기록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는데 이상하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규정은 더 열심히 외우고 사람은 더 천천히 봅니다. 우리 중대장은 예전의 터미네이터가 아닙니다. 요즘은 두꺼비라고 부릅니다. 필요할 때는 크게 눈 부릅뜨고 평소엔 조용히 봅니다. 다음 휴가 때 정문 앞 알파 구역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지판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복의 주인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혀준 사람들이다. 제가 직접 부탁해서 넣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충성. 한민수 올림. 한기훈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마당 한쪽 텃밭의 흙을 손끝으로 살짝 긁어보았다. 작고 얇은 뿌리가 흙을 잡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뿌리가 방향을 배운 것이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북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정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선배님, 전 부대 도입 완료. 민원 32% 감소. 대응 시간 18% 단축. 그리고 장교들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기훈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창을 열고 바람을 한 번 더 들였다. 벽에 작은 창이 하나 더 난 집은 겨울이 덜 춥다. 어느 주말 최도현은 위병대 교육을 마치고 혼자 정문을 걸었다. 차단기는 여전히 단단했고 천막은 제자리에 말려 있었다. 그는 경계등 아래 멈춰 섰다. 아침에 노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 단 한 줄이 들어와 앉아 있었다. 영혼. 상대가 사람임을 잊지 말 것. 그는
모자챙을 살짝 건드렸다. 거수 경례가 아니라 다짐이었다. 그날 밤 연대 내부망 게시판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정문 이야기. 작성자는 이등병 H. 첫 문장은 이랬다. 그날 시작은 도시락 하나였고 끝은 우리 교범 한 장이 바뀐 일이었습니다. 댓글이 붙었다. 그래서 내일은 60초 더 듣는 날. 다음 댓글. 그리고 영항은 잊지 않는 날. 눈은 다 녹았고 길은 마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정문을 지나고 누군가는 정문을 향해 걸었다. 벽은 여전히 석지였고 철문은 여전히 무거웠다. 달라진 건 그 벽에 난 작은 창이었다. 그 창으로 바람이 드나들었고 목소리가 드나들었고 마음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그 창을 만든 건 70을 훌쩍 넘긴 한 노인의 버튼 하나였다. 오늘 새벽 한 통의 전화가 이 부대를 뒤집어 놓을 거라고 아무도 몰랐다. 시작은 그저 도시락 하나였다. 끝은 군복의 무게를 다시 배우는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은 그 무게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될 것이다.